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조건 없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제안이라면서 여야 대표 회담부터 하자고 말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날 아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상황을 경제 악화의 고통, 때 아닌 이념 가치 논쟁, 에너지 전략 부재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이 호되게 질책하고 있다며 민생이란 화두를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며 거듭 회담 수용을 압박했지만 사실상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과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고 여당도 대통령과 범죄 피의자와의 면담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 이 대표의 제안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부각시키면서 정치권 화두를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민생으로 전환하는 데 주도권을 쥐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은 대통령이 아닌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장관 탄핵, 총리 해임은 물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 법안을 묶어놓고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제안 역시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하지만 보고 싶은 이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주 임진각에서는 올해도 실향민들의 합동 차례가 치러졌고요. 12구 참사의 유가족들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고향집 대신 파주 임진각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올해로 70년. 한국 전쟁 당시 갓 20살로 남해 내려온 김춘란 씨는 어느덧 증손녀까지 둔 할머니가 됐습니다. 갈 수만 있다 그러면 고향 땅 가서 바라가 보고 또 집에 가서 집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러지요. 그게 소원이에요. 살아생전 고향 땅 밟아볼까? 90을 넘겼어도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지금 나이들이 90다 넘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가고는 쉽지. 한 번은 가고는 싶어. 그래도 이렇게 또 달래면 좀 낫지.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그리는 이들의 합동 차례는 서울광장에서도 열렸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차린 차례상. 오늘 같은 명절이면 자녀의 빈자리가 더욱 가슴에 사무칩니다. 명절은 다 같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우리 아이 자리에 우리 아이가 없어서 저는 그냥 또 다른 조카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웃어야 되는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4대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차례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서울시 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도 유족들이 10번째 추석을 맞아 차례상을 마련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오후 들어 시내 고궁과 공원에는 차례와 성묘를 마치고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이 앞에서 근정전 앞에 사진을 찍었었는데 지금 다시 저의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전국 고속도로는 늦은 귀성길에 나선 차량과 본격 귀경길에 오른 차량들로 하루 종일 양방향 심한 정체를 겪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추석 연휴가 엿새 동안으로 길어졌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인건비를 더 주고서라도 생산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력발전소용 수처리 장비를 납품하는 인천의 한 설비 제조 공장.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공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장비를 싣고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휴가 길어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전문 기술자를 임시 고용해 왔는데 최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35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해요. 계약한 금액들은 다 정해져 있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자재비 또한 또 많이 뛰어 있잖아요. 직원들 역시 연휴 때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속내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휴일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대규모 공장에 들어가는 냉각 설비를 납품하는 이 회사 역시 임시 공휴일이 맞듣지 않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면 여간 빠듯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회사 스케줄이나 이제 납기 일정에 좀 문제가 생길까봐.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은 탄력적으로 인력을 돌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긴 연휴가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지정이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는데 또 이런다는 어떤 불만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어떤 델리버리를 맞춰줘야 될 어떤 입장이고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정직원이 6명인 이 기업은 장비를 하루 멈추면 500만 원 넘는 손실을 봅니다. 6일을 전부 쉬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장이 감수하고 직원을 위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미리 해주면 더 고맙죠. 그러면 일이라도 더 좀 땡겨가지고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추석 연휴 6일을 모두 쉬는 기업은 전체의 83% 정도로 나머지 15%가량인 기업은 납품 날짜를 맞추기 위해 연휴 기간 중에도 일부 근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오늘부터 중국도 8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2억 명이 넘는 대이동이 예상이 되는데요. 베이징에만 1,3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몰려들 거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번 연휴 동안 침체된 소비가 살아나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역 입구부터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대합실도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중국에선 다음 달 6일까지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는데요. 연휴 기간 기차로만 1억 9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도 북새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국내외 이동 승객은 2,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5년 만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항저우와 주변 도시의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각각 5배, 8배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높아진 여행 수요로 호텔값이 뛰다 보니 계단 자투리 공간에 침대와 커튼, 에어컨까지 설치해 손님을 받는 호텔까지 성업하면서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춘제, 노동절 연휴와 함께 연중 최대 황금 연휴로 꼽히는 국경절.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동안 강력한 방역 통제로 연휴 관광 특수가 주춤했는데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선물로 꼽히는 술 판매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소비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 중국 당국은 수백억 원 규모의 쇼핑, 숙박 바우처를 발급하며 소비 유도에 나서는 등 이번 황금 연휴를 경기 회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블랙핑크, 뉴진스, 그리고 에스파까지 요즘 K-팝 걸그룹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60여 년 전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원조 걸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시대를 앞서갔던 이들의 도전이 뮤지컬로 다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임소정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울릉도 트위스트. 60년 전 인기 걸그룹 이시스터즈의 곡입니다. Three sisters from Korea, the Kim sisters. 1950년대 김시스터즈는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고요. 영국에 진출한 걸그룹도 있었습니다. 안녕, 나 코리아 키튼즈 윤복이에요. 요 미니스커트. 걸그룹의 시초, 저고리 시스터즈부터 바니걸스, 희자매까지 일제강점기와 전쟁,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을 딛고 여성의 힘을 보여준 원조 걸그룹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이시스터즈의 둘째 김명자입니다. 방송 끝나고 밖에 나오면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지고 가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극장쇼로 가야 그 가수를 볼 수 있고. 바니걸스 동생 군통령 고재숙입니다. TV가 흔치 않던 시절, 그들의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 못지 않았는데요. 펄 시스터즈, 바니걸스, 아이고 난리였죠, 난리. 어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제약은 많았지만 늘 파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촬영 끝나면 심할서 쓰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옷을 안 입히겠습니다. 종횡무진 활약하는 지금의 걸그룹을 보면 부럽기도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걸그룹들 보면은 자기 개성을 살려서 의상도 입고 K-팝이라고 상상도 해봤습니까? 네, 엄청 부럽고 자랑스럽죠. 전 세계 어디서나 K-팝이 울려 퍼지는 오늘이 오기까지. 이런 선조들이 있어서 오늘날 수많은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해외에서 빗발치고 있구나. 그 길의 시작엔 그들의 도전이 있었음을 무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